평생을 공장에서 허리 굽혀 일하며 자식들 키우고 30년 대출을 갚아가며 마련한 집 한 채. 그런데 그 집이 이제는 죄가 되었습니다. 연금보다 많은 세금 꼬지서를 받아든 70세 이만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내 집 한 채 가진 게 정말 죄일까요? 당신도 당할 수 있는 이 충격적인 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70세가 됐고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편함에서 이 고지서를 봤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보유세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가 받는 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인데 세금이 5개월치 연금보다 많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벌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빚 갚고 겨우 마련한 집 한 채인데요. 이 집이 제 전 재산입니다. 은행 잔고는 고작 2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600만 원이나 내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마 이 나이에 집을 팔아야 하나 싶어서 잠도 못 잤어요.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집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는데 그마저도 빼앗기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벌을 주는 나라가 됐나?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서 얘기해보니 다들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김 할아버지는 세금이 800만 원 나왔다고 하시고 박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세요. 다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뭔가 집단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집 한 채 가진 게 죄라는 건가요? 젊은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집을 못 산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집이 있다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 서민들이 살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세금 고지서에는 그냥 내라고만 되어 있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매긴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법에서 정한 대로입니다라는 답만 돌아왔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부당함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 직원분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처음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법에서 정한 대로 내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내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만 하시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600만 원을 한 번에 냅니까? 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밥도 못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쳐다보고 분위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한 직원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라는 게 있긴 한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요즘은 늙은이도 인터넷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배웠거든요. 아들이 가르쳐줘서 겨우 할 줄 아는 정도였지만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1주택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세금 고지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더 찾아보니까 분납 신청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한 번에 낼 수 없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생계곤란 감면, 재해감면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위헌 판례도 있었어요.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정보들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라는 건가요?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억울하게 당하라는 건가요?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세금 거둘 때는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 같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는 숨겨놓고 알아서 찾아보라는 식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모두들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구나. 왜 우리는 몰랐지? 하면서요. 김 할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면서 살았는데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세상 같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할아버지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똘똘 뭉쳐서 싸워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권리가 있는 국민인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동네 노인정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20여 명이 모였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집을 팔 생각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SNS에도 올리기로 했어요. 저도 아들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에서도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잘못된 건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고 이런 정보를 숨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주에 세무서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 5분과 함께 갔어요. 세무서 직원도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 단체로 오는 건 처음이었나 봐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관련 법령, 분납 신청 방법, 생계 곤란 감면 기준,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 말이에요. 아들이 도와줘서 프린트해온 자료들이었어요. A사 용지로 한 뭉치나 됐거든요. 세무서 직원이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합니다만 하면서 말을 흐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있긴 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고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러자 직원이 네, 맞습니다. 신청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당당하게 말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김 할아버지가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평생 세금 내고 산 국민입니다 라고 하시니까 직원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들이 도와줘서 온라인 청원에도 참여했습니다. 부당한 보유세로 고통받는 1주택 고령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청원이었어요. 벌써 수만 명이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까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부당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 동네 상황을 제보한 거죠. 기자가 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이런 일을 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평생 일에 마련한 집 한 채, 이제는 짐이 됐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과장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번 뵙고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민원실에서 만났던 직원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언론의 힘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이 나간 후에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도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들이 하루 종일 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전국의 1주택 고령자들이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는 것 같았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만수 씨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난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SNS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1주택 고령자, 해시태그 부당한 보유세 이런 해시태그가 붙어서 수천 명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런 상황이에요. 정말 부당합니다. 이렇게 응원해줬어요.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1주택 고령자 세액 공제 승인, 그리고 생계곤란에 따른 추가 감면까지 받았어요. 600만 원이던 세금이 2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마저도 6개월 분납이 가능하게 됐어요. 한 달에 47만 원씩 내면 되는 거였죠.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구청 과장이 직접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노인정에 홍보 자료도 비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세무서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앞으로는 고지서 발송할 때 관련 제도 안내문을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더 좋은 일은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두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8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박 할머니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집을 팔 생각을 하고 계셨던 최 할머니는 아예 전액 감면을 받으셨어요. 모두들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만수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시면서요. 지역신문에서 후속 기사도 썼어요. 시민의 목소리로 바뀐 세정, 소통하는 행정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이었죠. 저희가 한 일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1주택 고령자를 위한 세제 혜택 완전 정리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출연해서 경험담을 말하고 전문가들이 관련 제도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시청률도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른 동네에서도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지역에서도 강연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많아요. 저는 아는 대로 다 가르쳐드려요. 우리만 잘 살면 뭐해요?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죠. 벌써 10여 곳에서 강연을 했는데 갈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멋있는 분인 줄 몰랐다. 정말 자랑스럽다고요. 손자도 할아버지 짱. 할아버지가 영웅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라고 하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보람있는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저는 당당합니다. 내 집 한 채 가진 게 죄가 아니에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소중한 우리 집이에요.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더 큰 힘이 생겨요. 이제는 우리가 당당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있으면 참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 없어요. 목소리를 내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평범한 서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계속 목소리를 낼 겁니다. 우리 같은 고령자들을 위한 제도들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억울한 경험이 있으시나요? 부당한 세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못 이길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삽시다.